025 퍼즐. 퍼즐 오늘은 여러분들의 역사 속에 드러난 사실과 다르며 진실이 숨겨진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자칫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감상하듯 즐겨주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근대 사건들 속에서 시작하겠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연합국과 동맹국의 제국주의적 식민지 쟁탈전이었다면 2차 세계대전은 엑서스 파워즈와 얼라이드 파워즈 간의 이념적 색채를 지닌 전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막후 배경에는 투쟁과 욕망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전쟁으로 몰고 간 자들이 있으며 그들의 뿌리는 십자군 원정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지구 식민지를 우선으로 하며 전쟁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특히 전쟁이 인간들에게 극도의 두려움을 주며 이를 통해 인간들을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으며 여러분들은 그들을 광명회로 알고 있고 일루미나티 reptilian과 인간의 혼혈종 그리고 그 추종 인간 세력 라 부릅니다. 두 전쟁 모두 일루미나티가 관여된 인간 통제를 위한 전쟁 시나리오였으며 양쪽 진영 모두에게 전쟁 물자와 자금을 지원한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1.2차 세계대전을 통해 국제기구 창설의 명분을 얻어 세계 정복의 기반을 구축했으며 특히 막대한 경제적 이익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를 확보하며 그 힘은 더욱 커졌습니다. 전쟁이 멈출 수 있었던 것 역시 일루미나티의 결정이었고 그 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이 마스터 생제르망입니다. 일루미나티는 생제르망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훨씬 길어졌을 것이며 인류는 종말로 치닫는 사상자가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차 세계대전이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전쟁이 끝났다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실제와 다르며 생제르망의 경고가 없었다면 일루미나티는 히틀러에게 reptilian들이 제공한 핵기술을 전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생제르망이 전쟁을 완전히 끝낸 것은 아닙니다. 일루미나티로부터 당분간 전쟁을 멈추고 불간섭의 원칙을 받아낸 것이 그나마 인류에게 다행이었습니다. 그 후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의 한반도는 매우 특이한 전쟁 이력을 지닌 곳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드라코니언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아틀란티스가 2차 레무리아를 공격하며 가장 먼저 점령코자 했던 곳이 지금의 한반도 일대입니다. 그 당시 한반도에는 에너지 수급의 기지가 있었으며 이라크 바그다드의 보텍스와 비견됩니다. 오랜 시간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종족들이 침략을 했고 그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소련은 연합국 소속이었습니다만 냉전 시대에 접어들며 영토 확장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스탈린은 야욕을 드러내며 공산주의 추종자들을 부추겨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스탈린과 트루먼은 한국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 역시 미국과 소련의 두 진영보다는 그 막후에 일루미나티의 개입이 있었고 당시 소련 지도부를 통해 마스터 생제르망의 빛의 형제들을 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도 생제르망의 결단이 없었다면 전쟁은 세계대전으로 다시 확대되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 역시 완전히 끝낸 것이 아니며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종전이 아니라 정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전쟁 시나리오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일루미나티는 준비된 마지막 3부작 전쟁 시나리오를 반드시 실행에 옮기려 할 것입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꾸어 일반적인 퍼즐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지 루카스 감독의 스타워즈를 인용하여 지구 역사 근원을 찾아서 12 역사 속의 인류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였던 루카스 감독에게 영감을 통해 영화 제작에 도움을 준 것은 여러분들의 신성 회복을 위해 준비된 퍼즐 중 하나입니다.
1.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등이 여러분들의 육체와 감정체에 영향을 준 사건들이었다면 정신적, 영적 영향을 준 매체는 예술입니다. 특히 영화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기에 매우 적절한 매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메시지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메시지가 포함된 영화들을 접하며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영화 감독들이 상위 트랙의 정보 데이터를 제공받으며 영화 속의 메시지를 심는데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워쇼스키 감독의 매트릭스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 메시지 전달을 위해 영화나 음악이 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무엇인가 대단히 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부분 생활은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평범한 일상의 체험으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반면 허구적 상상을 통한 이상적 생각들의 대리만족은 주로 소설이나 영화 등 예술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직관은 너무도 보잘것없으며 즉시 보고 느끼는 것들에 즐거워하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것으로 만족스러워합니다. 영화 매트릭스는 정신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우리는 영화를 통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신성 회복의 단서들을 제공했습니다. 평범한 앤더슨 해커 네오니오는 자신의 세계가 가상의 세계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게 되는데 결국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접하게 되며 마침내 자신의 신적 자아를 회복하여 인간 문명과 기계 문명의 공존과 평화를 이루어낸다는 내용입니다. 매트릭스 3편의 네오는 인간 세계와 기계 문명의 공존을 위해 가상세계의 절대자인 아키텍처와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키텍처가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에서 감시용 프로그램이었던 스미스 인간 제거용 프로그램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대면하면서 프로그램이 변질되어 인간뿐만 아니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모두를 제거하려는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프로그램으로 변종됩니다. 이것은 아키텍처에게도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네오는 아키텍처에게 문제 해결을 제시하며 더 이상 리셋 없이 인간 세계와 기계 문명의 공존과 평화를 약속받습니다. 스미스와의 싸움이 시작되지만 네오는 스미스를 물리적으로 물리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스미스의 몸에 스스로 흡수되어 스미스로 복제됩니다. 스미스는 네오를 물리쳤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지만 그 순간 네오의 백신 프로그램이 작동되며 그동안 스미스가 복제해 놓은 수많은 다른 스미스들에게 프로그램 백신이 퍼지면서 변종 프로그램들이 빛으로 바뀌며 모두 파괴됩니다. 자, 여기 네오의 문제 해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의 메시지와 유사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스미스라는 변종 프로그램들을 제거하기 위해 물리적 무력이 아닌 백신 프로그램을 활용해 상대를 빛으로 바꾸어 제거하는 방법 말입니다. 이는 태양계를 방문한 정복자들의 DNA에 의해 신성한 빛의 코드를 주입하여 정복자들의 행성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과 유사하지 않던가요? 완전한 이해는 아니지만 워쇼스키 형제는 우리가 제공한 정보를 은유적이며 흥미롭게 잘 구현했습니다. 또한 많은 정신적 설정과 에피소드를 영화 속에 메시지화하여 감추어 두었고 지금 여러분들의 관점에서라면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워쇼스키 형제는 여성과 남성의 균형을 잘 갖춘 감독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적임자임을 알았고 만화광이었던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영감을 주며 관련된 책들과 정보들 속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고 여러분들을 위해 중간 역할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일생 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정작 직접적으로 삶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나 동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웬만한 교육보다 잘 만든 영화 한 편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그동안 만들어진 스타워즈와 매트릭스뿐만 아니라 반지의 제왕과 아바타 등 수많은 영화들이 있으며 이들 모두 여러분들의 신성 회복 과정을 위해 준비된 매체들입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우리가 전달한 메시지를 떠올리면서 다시 보도록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마쳐야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며 진실을 알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여러분들은 스스로 약속한 일을 하고자 앞으로 나설 것이라 믿습니다. 출처 창조자들의 메시지 시 MTV